자, 스타건건 6번째 이야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6번째 이야기는 영애진목님이 준비하신 이야기인데 대인공지능 시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전문 분야 바로 접니다. 네. 바로 저. 저만 믿으시면 돼요. 나중에 어떤 얘기인가요 이게? 나중에 기업 공개할 겁니다. 아, 네. 근데 최근에 인공지능이 정말 시대의 화두예요. 시대의 화두고 그렇죠. 이거를 하지 않으면 마치 앞으로 어떤 기업이든 생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박함들이 이제 모든 기업들에 다 있어요. 하다못해 IT 기업은 이미 인공지능이 들어온 지가 오래됐고 더 방법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그거 말고 이제 뭐 물류, 쇼핑 이게 인공지능이 안 들어간 업계가 이제 거의 없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학습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예. 취향 뭐 개인에 맞춰서 요즘에는 인공지능 에어컨도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그러면 사용자의 패턴을 계속 네. 학습을 해서 자동으로 뭔가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계속 학습이 쌓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정의가 뭐냐면 특정한 임무에 대해서 경험을 줘서 퍼포먼스를 높여주는 거. 네. 그게 인공지능의 정의예요.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같은 것들의 대표적인 정의인데 근데 인공지능은 옛날부터 사실 썼어요. 사실 그렇죠. 썼는 게 우리가 예전에 쓰던 통계학적인 방법들도 원리를 따지고 보면 다 인공지능에 쓰던 거를 지금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네.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워낙 최근에 국책과제, 대규모 국책과제나 뭐 R&D 과제 같은 것들이 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발주가 되다 보니까 요즘에 업계에서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전혀 없고요. 지금 뛰어들면 지금 딱 닷컴 버블, 지금 조금만 할 줄 알면 닷컴 버블 때 그 호황을 누릴 수 있어요. 단적으로 제가 지금 학교에 간 지 9개월이에요. 9개월 만에 전 센터장이 됐어요. 센터장이 됐고 학교에서 저한테 그냥 예산을 계속 쏟아부어주고 있거든요. 지금이 가장 부푸는 시기예요. 가장 부푸는 시기인데 가장 부푸는 시기에는 이제 사자들이 그렇죠.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자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요. 심지어 내가 사자일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 나만 알고 있어. 내가 사자인지 아닌지는 나만 알고 있는데 요즘에 그 스타트업 예전에는 벤처라고 했고 지금은 스타트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요즘에 인공지능 스타트업 하고 있으면요 바로 100억대 부자 됩니다. 지금 무슨 스타트업이든 하면. 근데 무슨 스타트업이든 하는데 많이도 필요 없어요. 논문 한 편이 있거나 보고서가 하나 있거나 허접한 프로그램 하나 있으면 100억짜리 3년 투자가 요즘엔 기본이에요. 거의 기본 세팅이에요. 근데 가만 들여다보면 내실은 대부분 없습니다. 대부분 없고 다 먹고 나를 사람들이 딱 눈에 보면 보여요. 보이는데 지금 투자에 들어가는 거는 사실 저는 비추라고 봅니다. 이미 이걸로 투자해서 성공하는 거는 지금으로부터 3, 4년 전에 투자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이득을 보고 있어요. 거의 뭐 1000배, 2000배 정도 이득을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들어가면 잘하면 평타예요. 무조건 손해입니다. 이미 이제 자본이 중요한 데는 다 흘러 들어갔고요. 큰 기업에서는 다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소자본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좀 말리고 싶고, 네 대신 일하러 들어가는 건 아직 매우 유망해요. 저 궁금한 게 딥러닝이라는 거와 네. 그냥 우리가 흔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좀 다른 거예요. 이제 우리 딥러닝 나오는 게 알파고 나왔을 때 딥러닝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제 딥러닝이라는 말이 되게 유행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좀 빡시게 하는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딥러닝은. 뭐 나름 본질을 꿰뚫은 것 듯 하면서 빗나간 듯 하면서 그런 건데 뭐예요? 일단 제일 넓은 광의가 뭐냐면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이 제일 넓은 표현이고 거기에 기계학습이 있어요. 기계학습은 뭐냐면 기계한테 학습을 줘서 퍼포먼스를 높여준다는 아까 그런 개념이 기계학습이고 그 안에 딥러닝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딥러닝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신경망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신경망이나 정책망이 들어가서 그걸 수학적인 방법으로 뽑아내는 것들을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딥러닝은 이미지나 영상 같은 디지털 데이터를 다룰 때 쓰는 걸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해요. 근데 기계학습은 일반적으로 그냥 수치형 데이터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뭐 카테고리 데이터 그런 데이터를 다룰 때는 우리가 기계학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영상이랑 이미지를 다룰 때는 딥러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 요즘에 인공지능 스피커 네. 이런 거 각 통신사별로 막 팔아요. 네. 뭐 날씨 알려줘, 무슨 노래 틀어줘, 막 이런 광고 막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그 얘기 들었어요. 그 예전에는 그 뭐야
점호하면 군대에서 네. 점호하면은 뭐 TV를 끄고 뭐 이렇게 점호해 준비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했으면 요즘에는 방송 킨 다음에 기가진이 TV 꺼 이러면 전 데가 다 방송으로 기가진이 TV 꺼 그러면 TV가 다 꺼진다고. 그래서 이게 그 내무실마다 기가진이가 들어가 있대요. 예전에는 이거 진짜 이등병한테 TV 꺼라 야 이랬는데 엠넷 켜봐 이러면은 이제 가서 탁 달려가지고 엠넷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켰으면 요즘은 기가진이 엠넷 켜 그러면 이제 엠넷을 켜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근데 얘기를 네. 아직 인공지능이 가끔씩 암살 시도를 할 때가 있죠. 제가 갤럭시 쓰거든요. 빅스비 내일 아침 알람 7시에 맞춰줘 라고 했는데 그날 12시가 지난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 7시 반에 알람을 맞춰준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암살 시도가 가끔씩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근데 오늘 어떤 게 나왔냐면 구글이 인공지능 자율운전 있죠. 자율운전이 선행주자들이 뭐 테슬라나 그런 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기술 수준 평가로 봤을 때는 구글이 제일 앞서 있는 걸로 나와요. 자, 근데 구글이 이제 상용 운전을 곧 시작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한 3, 4년 정도 지나서 상용 운전이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운전하는 차를 타겠어요? 다 그걸 타면 되지.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기가 운전할 때 택시처럼 불러서 쓴 다음에 그냥 차를 공유하면 돼요. 타다 쏘카가 그냥 운전기사가 딸려오는 형태로 된다고요. 그렇죠. 그럼 편하겠다. 예, 그럼 진짜 편하죠. 너무너무 편하죠. 저는 그게 결국은 이런 화물들 있잖아요. 예. 화물 트럭들이 되게 고강도 노동 때문에 예. 사고도 나고 예. 사고 나면 큰 사고가 나고 맞아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일을 해야 되니까 과속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자동 운전이 되면은 그 룰을 지키면서 인건비가 안 들어가고 또 과적도 안 하고 그렇게 딱 그러면 예측이 가능한 그렇죠. 네, 짜내는 게 아니라 뭔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구글이 인공지능에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 선도권이에요. 다 선도권인데 구글 밑에서 선행으로 출발했던 여러 회사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IBM이 의료 쪽에서는 왓슨이라는 걸 만들어서 진단업계로 뛰어들었고 네. 그 다음에 뭐 테슬라가 자율주행차를 먼저 뛰어들었는데 이게 나중에 결국 모아지니까 방법론이 다 똑같은 거예요. 네, 다 똑같은 그러니까 모든 방법론이 다 비슷한 방법론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그 방법론 전체를 빠르게 개선하는 쪽이 모두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생각보다 사람이 사고하는 방식이랑 굉장히 비슷해서 사고하는 방식에 대한 알고리즘을 더 개선을 시켜놓으면 그게 어디든지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구글이 새로운 시대의 지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자동 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무서운 게 우리가 언제나 이제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그거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 네.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도덕적인 역설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 만약에 차를 이렇게 기차를 가고 있으면 이쪽으로 가면은 3명을 죽이고 이쪽으로 가면 어린아이 하나를 죽인다. 맞아요. 그러면은 그 얘는 분명히 알고리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디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쪽으로 가서 3명 쪽으로 달려가는 거냐. 이 3명은 어른들이니까 뭐 보고서 피할 수도 있는데 애는 100% 죽는다 뭐 이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윤리적인 그런 딜레마. 네, 딜레마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윤리적인 딜레마 이야기가 나와서 인공지능 쪽을 설명해 주면 인공지능 쪽의 가장 큰 딜레마 중에 하나가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냐예요. 제일 다 모든 딜레마를 다 거슬러서 올라가면 결국은 이 세상은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이냐 자유의지의 유무에 대한 걸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자유의지의 유무로 올라가면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문제가 타키온이 존재하냐예요. 물리학적으로 넘어가면 그 은하용 전설 아니야 은하웅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라니까. 타키온이 뭐냐면 광속보다 빠른 입자예요. 광속보다 빠른 입자인데 만약에 타키온이 발견이 되면 이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타키온 총을 쏴서 내가 카스메님을 죽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시간적으로는 타키온을 쏜 거보다 카스메님 죽은 게 더 선행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네. 시간적인 선후관계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쏜 거보다 먼저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광속보다 빠른 물질이 있다면. 근데 그게 결국은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뭔 소리요? 이게 자유의지라는 게 뭔 상관이지? 그러니까 내가 타키온이 있잖아요. 타키온 있으면 쐈는데 죽였으면 내가 죄가 없는 이래서 거잖아요. 과학자들이 내가 싫어해요. 죄가 없는 거잖아요. 자유의지가 있고 없고를 뭔가 그거를 증명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아니야, 그게 다 결정된 걸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래서 내가 과학자들이 왜 탑갱을 갔지? 홀수님의 티어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아니 그 자유의지가 있고 없고를 왜 니들이 내가 이때는데 니들이 이래라 뭐 있네 없네라고 해. 그렇게 그러면서- 말하는 것도 결정돼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러려면은 타키온 얘기를 하면서 이러니까 제가 과학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과학자가 싫어하는 게 정해져 있는 거야. 저는 그래서 배에다가 뜸하고 침을 좋아한다니까.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생각이 뜸이요? 타키온 뜸이면 내가 맞을 수 있다. 타키온 뜸은 내가 맞을 수 있어. 왜냐하면 뜸을 나는지 모르고 몰라. 타키온이 선행하기 때문에 맞는 게 이미 정해져 있었어. 결정론이야, 결정론. 이게 어떻게 보면 문과 이과가 사실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중국 철학에서도 그런 철학적인 사고를 우주에 대한 고찰을 많이 하거든요. 이황 선생님 오셨으면은 뭐 한국에서도 인공지능의 그렇고. 획을 그게- 그리셨을 텐데. 사실 그 태극이라는 그러니까 태극론이 있잖아요. 태극? 중국 철학에서 태극. 태극이 뭐냐면 태극전? 가장 큰 게 태극이에요. 우리의 이 태극기에 있는 태극 자체가 클 때자의 극이 이 테두리. 아, 그렇죠. 가장 큰 극한으로. 예, 극한으로 이게 크다. 태극이에요. 그래, 이거 우리 태극기에 있는 한번 그 들어봅시다. 태극이 예, 드러나 봅시다. 우주를 표현하는 태극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늘 많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징, 심볼리즘, 예, 주렴계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중국에. 주렴계요. 예. 태극 도설이라는 태극 데서- 도설? 예. 그 책에서 본인이 주렴계가 주장하는 게 태극이 무국이고 무국이 태극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 한 문장밖에 모르지만 아이템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건가요? 이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태극이라는 타- 극과 무극이라는 극은 타키온 얘기랑 같은 이거랑 뭐가 차이라서 다르냐고. 태극은 가장 큰 건데 그거를 증명할 수 없잖아요. 과학은 증명 가능합니다. 반증 가능하고. 무국은 뭐냐면 테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과 무국이 일치한다. 아, 뭐 그래 좋은 말이네. 증명이 불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야. 과학은 증명이 된다니까요. 타키온을 발견하면 되지. 오강 집회. 발견한 적 없잖아. 아니 힉스 입자도 발견을 했는데 타키온이 있으면 있다는 게 나올 거고 없으면 없다는 결과가 나오겠죠. 언젠간 나오겠죠. 그게 나온다고요, 타키온이? 타키온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되게 비관적이라서 아. 저희는 딥프리즈로 죽을 거예요. 다 얼어서 우주는 멸망할 겁니다. 근데 제가 타키온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비트코인 같은 거 얘기하면 해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해시 암호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뭐냐면 그 빠르게 풀 수가 없어서 때를 맞춰서 찍는 것밖에 방법이 네. 없는 암호예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얘기 나오기 전에 세계 멸망 얘기는 여기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해시를 풀어가지고 이 해시는 모든 암호의 기본이거든요. 네. 핵 무기에 대한 암호까지 이제 파악을 하게 되면은 네. 세상에 암호가 쓸모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 뚫어가지고 그 해커가 뚫어서 이제 세계를 멸망시키는 그게 공상과학의 그 인공지능 나오기 전에 한참 나왔던 얘기인데 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실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한 20년, 30년 전에 아유 한 50년, 60년 됐죠. 네. 그 옛날에 이론적인 부분은 그 뭐 뉴런이 뭐 이렇게 발생을 시켜가지고 그 뭐 시그모이드 함수 뭐 이상이 되면은 뭐 발생을 시켜서 뭐 이렇게 전달이 되고 이거를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하느냐 마느냐라는 이론 자체는 옛날 건데 이제 그게 계산 기능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제 많은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게 되면서 그 뉴런 자체를 확 늘려가지고 사람의 뇌에 비슷하게 만들어서 학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는 결국에는 나중에도 그때 유행을 했지만 그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결국은 그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약간 이게 흐지부지 되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타오르고 있는 건데 저도 지금 다시 타오르는 게 또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대부분 나는 나기 때문에 내가 되게 특별하잖아요.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 볼수록 사람은 그냥 DNA로 코딩된 머신일 뿐이에요.
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나마 아름다운 이유는 그걸 알 수 있잖아요. 뭘 내가 DNA로 코딩된 사람이라는 걸. 내가 DNA로 코딩된 머신이라는 걸 안다는 것 자체가 멋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창조주에 대한 고민까지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조주는 없죠. 누군가는 코딩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거가 생겼다는 게 진화론 아니에요. 스스로 생겼다는 게. 누가 코딩을 해줘. 창조주가 어딨어. DNA로 코딩을 해줘야 될 거 아니면 코딩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잘못했다. 보세요. 코딩이란 말이 아니고. 코딩은 누군가 해주는 거야. 아니야. 스스로 아니, 그렇게 되는 거는 코딩이 아니죠. 역시 홀 집사님. 아하! 홀 집사님 여기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 자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 홀 집사님. 스스로 코딩이 되는 건 없죠. 스스로 코딩이 되는 게 자연의 아름다움이에요. 네, 그거는 자연이고 코딩이라고 표현하는 순간 누군가가 입력한 것. 그러면 그 누군가 누가 만들었어? 우리는 그게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게 태극이 무국이나. 그것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게 태극이 무국이네. 모든 걸 그래서 만들었고 아무것도 만들지 그렇게 않았다. 생각하면 인간이 하찮은 존재인 거죠. 그렇죠. 인간 하찮다니까. 맞아. 정말 하찮은 존재예요. 졸라 하찮해. 개 하찮아. 아 아니 왜 지금 봐봐. 리프트 라이벌즈 지금 막 하고 있는데 하찮은 것들이 게임 오락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럼요. 하찮은 것들 연봉 한 50억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럼요. 이 클립만 따서 이제 나간다 이제. 우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한물간에서 하찮은으로 이제 아니 갑니다 이제. 아니 라이벌즈에서. 하찮지만 우리의 아름다움이 있다니까요. 그게 나는 그게 우리가 삶이 영원하면 그게 왜 아름다워요? 영원히 있는 건데.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이 학문 이론에는 유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한 10년, 20년 전에 10년 전 그쯤 보면 10년, 20년 전 보면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심지어 네트워크가 이렇게 막 이론적으로 유행을 하다가 인문학적으로 넘어오면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애들이 병치처럼 해서 그래요. 혼자 밥 먹지 마라. 그러니까 나오기 시작을 하는 그게 거죠. 자기 개발서로 인용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슬슬 이쪽으로 넘어오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이론들이 그때도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다 분석을 해서 그 안에 있는 그 뭐라고 해 무슨 뭐 홀 뭐 어쩌고 뭐 그런 게 있는데 홀스? 아니 홀스 말고 무슨 뭐 여기 안에 있는 뭉쳐 있는 뭐 이렇게 막 돼가지고 막 뭉쳐 있는 그쵸.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림. 뭐 그런 식으로 되면은 요걸로 분석을 해가지고 요걸로 이제 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거가 그 유행을 해가지고 많이 하고는 있지만 전 이게 절대적인 진리로 통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약간 비관적인 느낌이 있어요.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발전이라는 게 지금 막 생각해서 여기도 막 썼지만 그 싱귤레리티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인간보다 뛰어난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나와서 그때부터는 사람이 이 인공지능의 생각을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코딩이 되어 있는 존재고 그리고 뇌세포가 한계가 있고 뭐 그런 육체적인 그런 정신적인 한계가 있지만 얘네들은 그 한계를 뛰어넘은 존재가 돼버린다는 얘기가 이제 사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신인류 보안 계획이라고 있어요. 그게 에반게리온 아니에요? 제레가 추진하던. 그렇죠. 우리 야 안노 좋은데 이게 괜찮습니다. 우린 리스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 얘기가 나오냐면 그 얘기가 이미 그때 옛날에 2, 30년 롱기누스에 전 창 한번 꽂아줘야 그렇지. 그러니까 2, 30년 전에 이미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컴퓨터가 막 해가지고 학습을 해가지고 나오면은 결국은 사람보다 뛰어난 게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했다가 그때 이제 뭔가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사그라들었다가 그 사그라들어서 좀 한참 지나다가 시간이 지나서 2, 30년이 지나서 다시 이렇게 타오르기 시작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저희 그 학교에 있는 저희 분야의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미국 미시간에서 인공지능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오셨어요. 30년간 그걸로 논문을 하나도 안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는 망했거든. 망했으니까. 근데 다시 타오르니까 거기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좋은 사자가 되기 굉장히 좋은 스펙을 가진 분이죠. 왜냐면 그걸로 그 옛날에 그렇죠. 미국에서 그렇죠. 게다가 또 경영 쪽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니까 그런데
교수님 누구세요? 연락 한번 드려보세요. 근데 괜찮으시네 스펙이. 근데 한 30년간 안 해가지고. 괜찮아. 경력만 있으면 되지 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그때도 그 붐이었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투자를 많이 받고 그때도 굉장히 됐고 물론 그때는 생각보다 결과물이 적게 나왔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때 나왔던 AI들이 우리의 그 냉장고와 우리의 에어컨과 그 가전제품의 그 AI라고 했던 게 그 정도 레벨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AI와는 완전히 다른 그 당시에 막 그 보면은 막 인공지능 바람 뭐 해놓잖아요. 그럼 별거 아니에요. 바람이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그 정도만 이렇게 패턴을 좀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런 정도만 해도 그때는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의 인공지능이랑 비교가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이것도 전 한계가 없이 나갈 것이다까지는 약간 비관적인 느낌이라는 그래서 거죠. 지금 인공지능이 발전이 되고 싱귤레리티가 오려면 지금 우리가 전자의 벽을 넘어야 됩니다. 양자 컴퓨팅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이 지금 이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이유가 컴퓨팅 파워가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그때 그 교수님이 하던 시절에 망했던 이유가 식은 만들어도 식이 안 돌아갔어요 컴퓨터에서. 그렇죠. 그때 게임 아무리 디자인 기깔나게 짜면 뭐예요?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끝나면 게임이 재미가 없잖아요. 하드웨어가 지금 하드웨어가 안 그게 받쳐주는데 마인크래프트인데. 그래서 하드웨어가 받쳐주기 때문에 지금 그게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RTX 2040이 제일 많이 쓰는 게 게임한 데 쓰지 않아요. 요즘엔 다 딥러닝 하는 데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사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드웨어가 극복되다가 이제 또 하드웨어가 정착이 되면 소프트웨어도 다시 정체가 됩니다. 안 돌아가니까. 만들어봐야 안 돌아가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한 단계 넘어가려면 컴퓨팅하는 시스템 자체가 한 단계 또 도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컴퓨팅하는 시스템이나 그런 그러면 한계가 양자로 가야 된다. 네, 양자로 가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종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저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창조론일 거 아니에요. 근데 창조론자랑 나 이때까지 방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저번에 하냐면 나한테는 그냥 몸만 교회에 있다고 했잖아. 아니에요. 마음도 교회에 있는 줄 몰랐지. 아니 왜? 그거는 난 몸만 교회에 있는 줄 알았네. 아니에요. 저는 네. 창조론도 진화론도 내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진화 논이라고 하지 말아요. 진화는 과학이에요. 진화 근데 논이 진화가 아니야. 과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뜬금없어. 저는 그 과학들이 우리가 지금 진실이라고 믿는 것들이 뒤집어진 게 많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뉴턴의 과학도 그럼요. 뒤집어졌고 안 아인슈- 뒤집어졌어요. 알고 봤더니 이거 있어요. 그 이론의 가정을 생략한 근사였었던 것 저는 뿐이지. 일단 보세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다이어트 이론이 뭐냐면 지방 다이어트예요. 지방은 죄가 없다. 얼마 전까지는 지방 먹으면 뒤진다 그랬어요. 저탄고지요? 예? 저탄고지. 예. 이런 거 과학자들이 엊그저께 TV에 얘기한 다음에 오늘 얘기한 게 달라. 그러니까 지방은 죄가 없다고 말한 애가 내가 그때 갔던 그 유튜버야. 뭐야 이거 이 사람들. 키가 구분이 안 돼. 양자 컴퓨터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진짜로. 근데 양자가 왜 종교랑 왜? 아니 양자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양자가 그 전에 있던 신은 주사위놀이 하지 이론들을- 않는다고요? 어떻게 알아? 그거를 틀렸잖아요. 주사위 놀이를 하잖아. 신이 졸라 갬블러야. 도신. 다이스. 어떻게 알아? 뚜루두두 뚜두 인간은 하찮다니까. 멀티 인간이 유니버스. 모르는- 인간은 항구를 떠도는 철새요. 그러니까 다이스를 해야지. 아니, 이런 이론도 있잖아요. 지금 이 우주가 초거대 우리는 초거대 거인의 내가 어떤, 통 속에 내라면 세포 안에 있는 것들일 거다. 매트릭스? 이런 실제 그런 그거를 철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철학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봤을 때 내가 통 속에 내고 나한테 주입이 되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렇죠. 그래, 그게 철학과 과학이 한 거잖아. 저는 굉장히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나중에 영생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면 저는 그게 영생? 그 사람을 이런 휴건할 사람들. 컴퓨터 안으로 옮겨 놓으면 그게 실제로 공상과학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다운로딩을 해서 네. 인체를 바꾸는 그러니까 유전공학으로 몸을 계속 내 유전자 비슷한 몸을 그럼 클론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아예 그냥 사람의 정신을 가상 세계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가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은 육체를 충분히 누리고 즐긴 다음에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육체를 포기하고 글로 가면 실제로 있습니다. 네. 더불어네 더불어. 더불어의 ELS 침공이네. 건담이요? 건담 더불어. 아니 실제로 그 넷플릭스에 네. 그 드라마가 있어요. 그런 이런 지금 얘기하는 그런 드라마나 그런 게임도 많이 있는 네, 걸로 아는데 네. 그냥 상상인 거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만약에 그 뭐 내 딸의 뭐 내 손녀의 뭐 이런 뭐야 증손녀의 고손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화면으로 안녕 이렇게 하면서 만날 수 있으면 아니 근데 그러면 삶이 아름답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인공지능 얘기로 다시 넘어가면 네 그렇죠. 사실 우리가 돌아갑시다. 돌아가. 인공지능이 왜 좀 핫해졌냐면 사실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알파고였어요. 알파고죠. 알파고가 바둑은 절대 인공지능이 그렇죠. 인간을 뛰어넘지 못할 거다. 첫 번째 이유가 바둑을 좀 아시는 분들은 패싸움을 못한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그 앞에 나와 있던 그 해쉬랑 좀 연관이 네. 되는 게 뭐냐면 바둑이 정말 그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가지고 네. 더 나은 수를 찾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체스나 장기는 가능한데 바둑에는 패싸움을 하는데 이 패감을 어떻게 이 활용을 하느냐가 너무 복잡한 그걸 계산을 해야 돼서 경우의 수 네. 자체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네. 체스는 결정론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게 가능한 네. 거예요. 가능해요. 그런데 바둑은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정책망을 통해서 가치를 두고 그걸 평가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과거의 경험에서 그게 나온 거죠. 그렇죠. 알파고는 학습을 시켜서 수많은 기보를 때려 박아서 네. 했고 그 다음에 나온 알파고 다음 세대는 자기들끼리 두 개 해서 이제 네. 성장을 시킨 훨씬 그렇죠. 더 그리고 요즘에 바둑 TV를 보면 라이브로 바둑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수를 두면 승률이 옆에서 틱틱틱 바뀌어요. 아, 예. 승률 맞아요. 계산하는 프로그램 네. 나와요. 그 이제 인공지능이 그 전에는 알파고는 엄청나게 비싸고 근데 실제로 보급되고 있는 인공지능들이 바둑에 한해서는 이미 되게 활성화가 돼 있어요. 이제 어떤 회사에서 나온 인공지능, 어떤 회사에서 나온 바둑 인공지능들이 실제 바둑 중계에 활용이 막 되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어떤 수를 뒀을 때 막 확률이 막 움직이면 저건 악수다, 저건 그렇죠. 좋은 수다 막 그렇죠. 이러면서 막 네. 그게 나와요. 근데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었다. 이 얘기가 딱 알파고 때문에 나오면서 지금의 어떤 인공지능 붐이 사실 일기 시작한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대중적인 붐이었고 그렇죠. 그 전에 산업에서는 이미 모두가 알았어요. 이건 된다. 이건 된다는데 구글이 상징적인 사건을 만들어낸 거죠. 그 다음부터 구글에서의 그 행보를 보면 딱 상징력을 터뜨려 놓고 이제 그걸 미끼로 인력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맞아요. 지금 전 세계 AI 방법론 하는데 초대가들은 모두 다 구글에 있어요. 모두 근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수학 공식,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레디언트 그런 것들로 이제 되는 거고 지금 인공지능을 돌리려면 텐서플로우라는 프로그램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종의 만들어낸- 텐서플로우인데 AI 플랫폼을 구글이 또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텐서플로우라는 거를 구글이 만들어서 보급해요. 그러니까 구글을 그리고 지배해버렸어. 그 텐서플로우를 또 쓰려면 구글 클라우드에 내 데이터를 업로드해야지 쓸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 식이 되니까 이제 모든 데이터는 이제 구글을 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글이 그 터미네이터 나오는 그 회사야. 그죠? 예. 그 무슨 뭐죠? 스카이넷. 스카이넷이에요. 구글이 스카이넷을 만들 가능성이 있죠. 구글이 스카이넷입니다. 근데 확실한 건 우리 인생에는 없어요. 우리 인생에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컴퓨팅 파워로 싱귤레리티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러니까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기술이 발전한 미래에서 우리 다시 올 수 있잖아. 로봇팔을 들고 올 수 있잖아. 시간 여행은 안 된다니까. 시간 여행이 미래로는 갈 수 있지만 과거로는 못 오죠. 그거 과학 기술을 아까 무시하는 얘기했잖아요. 그거. 타키온이 있으면. 그렇죠. 타키온이 있으면. 타키온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세대에 뭐- 근데 모순이- 타키온이 없다니까? 확 변할 수도 있어요. 난 타키온이 있길 바라지만 타키온은 없어요. 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 과거로 와서 로봇팔 들고 여기다 딱 떨어지고 가는 거야. 그것도 어떤 그냥 원래 하면 안 되는데 동네 찌질이가 에라이 그러고 와서 2000년대 와서 쭉 던지고 가버려. UFO? 그게 구글에서 발견하는 거야.
나사? FBI? 아 그래서 내가 하는 연애마다 다 누가 설방을 가서 그렇게까지 이때까지 밀어줘서 하다 보면은 이제 사실 그런 공상과학 영화가 갑자기 연애 얘기가 현실적으로는 현실감은 떨어지지만 그럴싸한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꾸미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성현 영화에서 나왔던 것들이 아예 100% 불가능하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하지 않은데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기대하면 실망해요. 항상 세상은 비관적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닌데에서 행복을 찾아야지.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과학에서 이때까지 발견하던 게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는 걸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태양이 가지고 있는 그런 중력이라는 것들도 바뀔 수 있다는 것과 증명이 되고 결국은 우리 인간이라는 게 중심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주변적인 존재라는 거를 계속 알게 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있는 그 엔트로피의 그 잠깐의 역전에 의해서 있었던 그런 존재로만 인식이 되잖아요. 그 인식 안에서 행복한 걸 찾아야지. 처음부터 내가 대단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실망밖에 안 남은 거예요. 동의합니다. 예? 아, 근데 동의해요? 그럼요. 저는 언제나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와, 근데 내가 유신론자 2명이랑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랐네. 저는 유신론자 아니에요. 그러면 불가지론자? 아니요, 저는 그냥 이득충입니다. 나한테 이득이 되면 여기부터 따 저기부터 탈 수 있어요. 근데 나는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뭐가 내 생각에 뭐가 중요한데? 근데 그럼 지적 설계는 누가 준 거야 그러면? 사장 어떻게 알아요? 그럼 불가지론자네. 불가지론자라고 얘기하지 말아요. 아, 불가지론자 말 싫어해요? 근데 나는 그게 나를 정의하지 마. 나는 여기 갈 수도 있고 저기 갈 수도 있어. 나는 어느 순간에 절로 갈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이리로 갈 수도 있어. 호드예요, 얼라예요? 안 아니요. 했어. 와우를 안 해서 호드도 아니고 나는 슈레딩거의 홀스야. 슈레딩거의 홀스. 호드일 수도 있으나 얼라일 수도 있다. 나를 누구라고 단정 짓지 마. 저기 나와 있는 흔한 박쥐잖아. 판다렌이네. 판다렌이다. 판다렌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 워크래프트에 갇혀 있지 마. 워크래프트에 갇혀 있지 마. 아, 난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스컬지야. 그래, 그 얘기 나오네. 스컬지만 얼라이언스 아니야? 스컬지가 왜 얼라이언스예요? 호드예요? 호드죠, 호드. 안 해봐서. 베스트 BJ냐, 베비냐, 베이비냐. 이제 곧 왁싱을 하고 나면 헷갈리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하여튼 이거 참 내가 이런 데서 이야기하고 있었네. 그럼 내가 말하는 걸 하나의 이론 정도로만 생각한 거예요? 난 되게 확립된 정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항상. 확립된 정설이 어디 있어 세상에? 확립된 정설이 다 무너지는 거를 봤는데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내 결국은 말이 우리는 맞다고 할수 싱귤러리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싱귤러리티는 과학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종교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저도 종교가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종교가 만드는 싱귤러리티를 기다리면 안 되죠. 그러면 과학은 그러니까 과학이 특이점을 만들어낼 그러면 건데 사장님은 과학자다. 과학자네. 저는 과학자를 무시하는 일반인이에요. 오. 왜냐면 과학자들 말이 자꾸 바뀌어. TV 보세요? 그러면 의사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근데 말을 바꿀 수 있다는 게 과학이고 용기예요. 사기꾼이라 말을 바꾸는 건 용기인데. 말 나는 그 바꾸는 생각을 건 용기야. 아니 어떻게냐면 TV 프로에 그 종편에서 의사들이 쫙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치과 의사, 내과 의사 뭐 쫙 있는데 한 명을 가지고 진단하는데 막 다 달라. 저거는 안 좋고 저건 좋아요. 이건 안 좋아요. 어느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의학이라는 것도 얼마나 이 한없이 하찮은 건지. 의학이야말로 경험 과학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다를 수 있죠. 산부인과 의사가 봤을 때는 저 습관은 버려야 돼. 근데 내과 의사가 봤을 때는 저 의과 너무 좋아. 근데 학문의과 봤을 때 저 습관은 너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거 되게 웃긴 거 있어요. 그 피지컬 갤러리라고 그 스트레칭하고 뭐 그런 거 알려주는 데 있는데 하루에 요거 3분씩만 하면 좋대요. 영상이 300개가 쌓여서 그러면 손목 3분에 목 3분에 그러면 스트레칭만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해야 이게 건강이 좋은 거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의사가 의사 말을 듣지 않는다. 되게 잘 들어요. 안 되겠다. 다음 주에 말한 것처럼 다음 주에 주제 하나는 칼포퍼부터 시작해. 칼포퍼 시작하고 사장님은 태극론 들고 오세요. 아니요. 태극론. 저는 전 성경을 들고 있어요. 성경? 성경은 내가 성경 되게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성경 이야기는 내가 진짜 하루 종일 할 수 있어. 저 성경 얘기도 성경 무호론자까지는 아니죠. 네? 저는 성경 무호론까지는 아니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 앞에서 빤스를 벗으면 신자고 아니면 아니다.
신도가 아니다. 사랑제일교회 정강훈 목사님의 주옥 같은 말씀과 함께 그렇죠. 오늘 인공지능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나 오늘 나 집에 갈 때 속 터져서 죽을 것 같아. 나 이때가 이런 사람들이랑 방송을 했어. 아니 말도 안 먹히고 과학도 종교인의 우리나라 대표하는 한국 기독교 총림회 한기총 회장님께서 하신 어록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저는 그것도 궁금했거든요. MB가 구치소에서 들어갔을 때 하나님한테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했을까? 아 그렇지. 그렇게 열심히 믿고 서울시를 봉헌하고 했는데 감옥에 갔잖아요. 하나님이 원감스럽지 않았을까? 그 감옥을 누가 관찰하기 전까지 모른다. 그게 과학이지. 슈레딩거의 황강훈, 슈레딩거의 목사. 누가 관찰을 하면 누가 관찰하면 기도를 했을 것이야. 누가 관찰하지 않았다면 기도를 안 했겠지. 그게 맞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렇죠. 기도하고 누가 보고 안 있으면 보면 기도를 했겠지. 기도 안 봤으면 기도를 안 했겠지. 그러니까 슈레딩거의 목사라니까. 아니에요. 근데 또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관측하기 전까지 모른다. 그러면 다음 주 한 주 하나씩은 과학 철학으로 갑시다. 포퍼, 그다음 슈레딩거, 하이델베르크 갑시다. 그냥 빅뱅 이론 하면 안 될까요? 거기 빅뱅 이론 할 수 있어. 저는 되게 이런 거 얘기하면 진짜 재미없는 얘기 잘해줄 수 있어요. 나 시트콤 얘기한 건데 이런 요즘 넷플릭스에 나왔더라고요. 빅뱅 이론. 아 빅뱅 이론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너무 편하네요. 그거 볼 때 가장 편하네요. 모든 정말. 걸 이과적으로 해석하는. 그러니까 그거랑 심슨 그거 두 개 볼 때가 제 마음이 제일 편합니다. 저도 그거 볼 때 편한 게 저렇게 생각하는데 여친이 없다. 저렇게 생각을 해. 답답하게. 그러니까 쟤네들이 되게 여친이 없지. 여친 있어도 다 이상한 애들만 있잖아요. 빅뱅이랑 보면. 아 그렇죠. 예, 약간 좀 찐따 같은 애들끼리 막 사귀고 그러잖아요. 내가 찐따인데 씨. 찐따밖에 안 꼬드기지. 씨. 거기 나오는 애들 잘생겨봤어 봐. 내가 찐따니까 찐따가 되는 거지. 자, 마무리할게요. 오늘 간만에 좀 약간 이런저런 진짜 근본 없는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아니 이과인데 빅뱅 이론이 왜 불편해요? 안 불편하다니까. 드라마가 불편하시다고. 네. 아닙니다. 자, 대인공지능 시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많은 것들이 아마 정말 바뀔 것 같고 자율주행 아까 얘기한 자율주행이라든지 되게 우리 생활에 많은 부분을 인공지능이 들어올 것 같기는 해요. 이미 많이 들어와 있고 들어와 있고 좀 더 진일보된 인공지능이 인간의 생활을 편하게. 저 이미 굉장히 가까워진 게 저 그 영어로 글 쓸 때 구글 트랜슬레이트 그거 이용하거든요. 굉장히 와 그게 재작년 말에 진짜 그게 기계학습 한번 적용되면서 엄청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또 요즘에 유튜브에 이제 그러니까 자막 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그게 학습을 해서 엄청나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거를 계속 긁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점점 진화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저는 나름 공헌한다는 마음으로 제가 쓴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번역 밑에 맨 마지막 거 누르면은 수정해 주는구나. 수정해서 하면은 감사합니다. 학습 그거를 좀 도와주는 감사합니다. 거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전 식으로 욕만 하고 끝내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우리 삶에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과학자들이 늘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인간을 더 인간답게 할 거냐, 기술이 인간을 더 편안하게 만들 거냐, 이런 거 아닙니까? 철학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인간답게라는 게 무엇이? 근데 실제로 기술의 발전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때문에 어디서든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고, 그전에는 직장에 가야지만 일을 하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일자리예요. 확인해 띠리릭 해서 답장 보내야 되고. 한 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편안하게 한 것이 맞는가? 50년 전에는요. 평균 수명이 50세였어요. 상임 좀 있으면 바이바이예요. 그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게 그냥 행복한 것인가? 오래 사는 건 행복한 거죠. 그럼요. 벽에다 똥칠을 하고 있는데도 행복할 것인가? 그때는 내가 똥을 똥칠하는지 칠하는지 안 하지. 모르잖아. 불가지론이네. 내가 지금 똥칠하는 사람이 뇌라면? 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시사건건 6가지 이야기 정도 나눠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는지 모르겠고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저녁 7시에 다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와 계신 분들 네. 가수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